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결과를 가지는 어떤 시행을 가지고 시행의 결과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의 결과들의 총 모임을 가지고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넣을 수 있는 눈의 모임은 1에서 6까지의 수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 6이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모임,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특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것을 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 4, 6 이렇게 해서 샘플 스페이스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이 되죠. 이렇게 어떤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을 이벤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 집합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샘플 스페이스는 보통 S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샘플 스페이스 S와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E가 있을 때 E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E라고 나타내는데, P는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PE라는 것은 NS분의 NE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NS라는 것은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를 NS로 나타냈고, NE라는 것은 이벤트 E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확률, 어떤 시행 E에 대한 확률이 1이 될 때 이것을 certain event라고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확률 제로인 이벤트를 impossible event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항상 NE는 NS보다는 적거나 같고 NE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PE는 probability는 항상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 equal 1이 되어서 certain event가 되는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을 10개 넣고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certain event가 되겠다고. 거기에 비해서 100원짜리 동전이 10개 든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냈는데 그 동전이 500원이 될 확률은 impossible event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example에서 우리가 확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서대로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A번은 이벤트로서 정확히 2번의 앞부분 앞이 2번 정확히 나올 확률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B번에서는 적어도 2번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면을 H라고 나타내고 뒷면을 T라고 나타낸다면 샘플 스페이스는 총 3번 던졌으니까 앞면이 3번,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샘플 스페이스를 구성을 해보면 이 총 8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E는 정확히 2번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 중에서 보면은 HHT, HTH, THH, 즉 처음 2번은 앞면이 나오고 마지막 1번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나오는 이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PE는 NS, S의 원소의 개수 8개 분의 NE, E의 원소의 개수 3개 해서 8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B번, 적어도 2번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2번을 포함해 가지고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F의 집합은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F는 NS분의 NF, 즉 총 8개의 원소분의 NF가 4가 되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의 정의에 대한 유젠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베타 사건이라고 합니다. 베타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두 개의 이벤트가 베타적이다, mutually exclusive라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될 때 A와 B는 mutually exclusive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B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5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P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주사위를 던졌을 때 O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은 A와 B는 서로 mutually exclusive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mutually exclusive가 아닌 예로서는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마찬가지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한다면 A와 B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4나 6이라는 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mutually exclusive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B가 동일한 샘플 스페이스를 가지는 어떤 이벤트일 때, 즉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기호로 PA 합집합 B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집합론 공부할 때 집합론의 원소의 개수가는 공식과 아주 유사하게 PA 유니언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는 집합론을 공부할 때 배웠는 NA 유니언 B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되는데, 이 식을 양변을 NS로, 샘플 스페이스인 NS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정확히 이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A와 B가 mutually exclusive가 된다면 PA 교집합 B가 0이 되니까 mutually exclusive라는 조건이 있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가 되어서 계산이 상당히 좀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률에 대한 합의 법칙 PA 유니언 B를 계산하는 방법. 합집합이 있으면 또한 교집합이 있겠죠. 그죠? 교집합에 대한 PA 교집합 B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P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 교집합 B를 계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한 가지 용어를 소개하겠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떠한 샘플 스페이스 S가 주어졌을 때 사건 EF가 이 샘플 스페이스의 이벤트라고 가정하고, 이 conditional probability F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D가 조건입니다. F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E가 일어날 확률을 P, 바 F 이렇게 적고, 이것을 정의하기는 NF분의 NE 교집합 F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어주면 NS분의 NF가 PF가 되겠고, NS분의 NE 교집합 F가 PE 교집합 F가 되겠죠. 그래서 F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E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기로로 이렇게 나타내고, 정의는 PF분의 PE 교집합 F라고, 이건 정의입니다. 정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F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사건을 F라고 하고, E라는 그 사건을 이 눈이 E가 숫자 2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P E 바 F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짝수의 눈은 2, 4, 6 세 가지가 있다고 죠. 세 가지 중에서 특히 그 눈이 2가 될 확률은 상식적으로 2, 4, 6 중에 2가 나오니까 3분의 1이 되죠. 이것은 그런데 실제로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PF분의 PE와 F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즉 PF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고 죠. 그리고 짝수이면서 특히 그 눈이 2가 되는 것은 눈이 2가 될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6분의 1에서 3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 확률과 잘 매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확률의 데피니션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인디펜던트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라는 두 종류의 이벤트에 대해서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은,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A가 일어났는지 여부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PA 바 B가 PA 또는 PB 바 A가 PB가 된다. 사실 동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A하고 같고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도 PA하고 같다. 즉 B라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률이 PA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이제 A와 B가 인디펜던트라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은 경우에 A와 B는 인디펜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건의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다음 이그젬플에서 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데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느냐 뒷면이 나왔느냐가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느냐 뒷면이 나왔느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이런 경우에 두 사건은 인디펜던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의 예를 살펴봤고 인디펜던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PA 바 B는 B분의 PA 교집합 B라고 조건 방률을 정했어요. 따라서 PA 교집합 B는 양변의 PB를 곱해주면 PA 바 B, B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AB가 인디펜던트라면 A 바 B가 요 값이 인디펜던트라는 조건 하에서는 B가 일어났는지 여부가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PA하고 같습니다. 그죠? if independent라면은 인디펜던트가 아니라면 같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인디펜던트라면 같기 때문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B가 독립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PA 교집합 B가 PA와 PB의 곱이라는 것을 이 테어럼을 통해서 확인했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에서 20까지의 수에서 3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3개의 수를 선택했을 때 3개의 숫자 모두가 5보다 적은 경우 사건을 2라고 하면 PE가 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꺼낸 3개의 수를 꺼내는 선택하는데 첫 번째 선택한 수, 두 번째 선택한 수, 세 번째 선택한 수 모두가 5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수가 5보다 적거나 같아, 적거나 5보다 적거나 같으냐 또는 크냐가 두 번째 선택한 숫자가 5보다 적거나 같으냐 또는 5보다 크냐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독립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A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수를 선택했을 때 이 20개의 수 중에 하나의 수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5보다 적거나 같은 사건을 A라고 하면 PA는 총 20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는 20, 분자에는 1, 2, 3, 4, 5, 5가지가 있어서 20분의 5가 되어서 PA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E는
PA 교집합 아니면 집합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PA하고 같아가지고 그럼 4분의 1을 다 적으면 안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적어줘야 돼요. A가 일어나고 또한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은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A 곱하기 PA가 돼서 4분의 1의 삼성이 되어서 6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이라는 것은 여집합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S가 어떤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을 S라고 나타내고 집합 A를 어떤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A의 컴플리먼트를 A의 위에 C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A의 프라임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S-A하고 같은데 이것을 이 사건에 대한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컴플리먼트 오브 A라고 부르고 PA 컴플리먼트는 1-PA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PA 합집합 A 프라임은 PA 더하기 PA 프라임 마이너스 PA 교집합 A 프라임이 되는데 이게 공집합이 된다고 하죠. 따라서 PA 더하기 PA 프라임은 이게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고 따라서 PA 컴플리먼트는 1 마이너스 P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플리먼트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는 특히 이제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항상 여사건을 생각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네,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게 불량품이 될 확률이 1000분의 1이다 그죠? 1000개 중에 하나가 불량품이 되니까 이 기계가 생산하는 물건이 불량품일 확률이 1000분의 1일 때 이 중에 특히 이제 200개의 물건을 선택했을 때 생산했을 때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B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생각해서 전부 다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일 확률을 생각해서 이래서 그것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PE 컴플리먼트를 먼저 계산하면 200개 첫 번째 물건도 정상이고 두 번째 물건도 정상이고 이렇게 해서 200개 모두가 정상이다. AND일 때는 곱하기라고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가 정상이냐 유무가 두 번째 물건이 정상이냐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일 확률이 불량일 확률이 1000분의 1이 되니까 정상일 확률이 1000분의 999가 되겠고 1000분의 999를 총 200번 곱한 것이 PE의 컴플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뭐 손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약 0.8186 정도가 돼서 PE는 1-PE의 컴플리먼트에서 0.1814 돼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약 18%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좀 편리한 몇 가지 공식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F1, F2, Fn이 mutually exclusive라는 것은 뭐 Fi 교집합 Fj의 확률이 공집합 집합으로서 공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for i하고 j하고 틀린 경우에 Fi 교집합 Fj가 공집합이 되고 유니온 Fi가 S가 될 때 PE는 어떤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은 PE 교집합 Fi들의 총합이 되고 앞에서 배웠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E와 FI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FI가 먼저 일어나고 FI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E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것의 곱들에 대한 총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PE는 E가 PE 교집합 S하고 같죠. S가 그런데 유니온 FI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배 법칙을 써서 나타내면
이 교집합 F1 합집합 쭉 해서 이 교집합 F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라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뮤추얼 익스클루시브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썸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의 곱으로 다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에 세 종류의 플래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통에 세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는데 타입 1은 100시간 이상 사용 가능할 조건이 사용 가능할 확률이 타입 1에 대해서 100시간 이상 사용 가능할 정상이라고 합시다. 타입 1 플래시라이트가 정상일 확률이 0.7 100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사용 가능한 것을 정상이라고 했을 때 정상 제품일 확률이 0.7, 타입 1이 0.7, 타입 2가 정상일 확률이 0.4, 타입 3가 정상일 확률이 0.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에는 타입 1 플래시라이트가 20% 포함되어 있고 타입 2가 30% 포함이 되어 있고 타입 3가 50% 포함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무거나 플래시라이트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100시간 이상 지속이 사용 가능하다, 즉 정상이다고 이야기했죠. 정상일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B번 문제는 이 제품이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10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정상 제품일 때 이것이 특히 이제 J 플래시파이어트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타입 1이냐, 타입 2냐, 타입 3일 확률을 각각 다 계산하라는 것이 조건 확률을 계산하라는 것이 B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팅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A라는 것을 정상이 되는 사건, 이 플래시라이트가 아무렇게나 선택한 램던의 추전 플래시라이트가 100시간 이상 지속 사용 가능해서 정상 제품일 사건을 A라고 하고 이걸 FJ를 가지고 J번째 플래시라이트가 선택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A는 이것이 정상이 될 확률은 F1을 선택하고 F1을 선택하다는 조건 하에서 F1이 정상으로 될 확률 앞에 공식, theorem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주면은 F1, F2, F3는 서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되었고 PA는 PF1 곱하기 PF1 A 바 F1 이래야 되는데 PF1은 어떻게 됩니까? F1이 앞에서 F1은 20%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PF1은 0.2가 되겠고 F1이 선택되었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정상일 확률 F1은 정상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앞에 타입 1은 0.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 0.7 비슷하게 이것도 다 계산을 해주면 총 0.4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는 100시간 이상 지속되는 정상 제품이었다는 조건 하에서 A라는 조건 하에서 이 선택된 플래시라이트가 J번째가 될 확률은 PA분의 PFJ 교집합 A 조건 확률의 정의다우죠. 이렇게 되겠고 좀 전에 공식에 의해 가지고 요 확률은 PA 바 FJ 곱하기 PFJ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J자리에 1, 2, 3를 차례대로 대입해주면 PF1 바 A는 A가 일어날 확률은 A번에서 계산했다시피 0.41입니다. 그리고 PA 바 F1은 F 앞에서도 계산해놨다 하죠. FA 바 F1이 0.7이었고 PF1이 0.2였어요. 그래서 0.7 곱하기 0.2가 돼서 41분의 14가 되겠고 비슷하게 PF2 바 A 를 계산해주면 41분의 12, PF3 바 A를 비슷하게 계산해주면 41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눈이 아파서 1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베이즈 시어럼이라고 해서 베이즈 정리가 되겠는데,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PB분의 PA 교집합 B였다고 죠 그런데 이제 PA 교집합 B가 B 바 A 곱하기 PA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은 이걸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인데 PA 교집합 B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즈 시어럼에 의하면은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PB분의 PB 바 A 곱하기 PA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저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저 정리를 이용해서 To Children Problem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베이저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갖고 있는데, 첫째 애가 남자애였다는 가정하에서 두 아이 모두가 남자일 확률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아이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남자아이였을 때 두 아이 모두가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 결론적으로 그죠? 두 아이가 모두 다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건 같은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 아이가 남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남자,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도 직관적으로 좀 달라 보이죠, 그죠? 달라 보이는데, 뭐 상식적으로 이게 베이즈 정리를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는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베이즈 정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을 하는데 A라는 사건을 두 아이 모두가 남자인 사건을 A, B를 첫째 아이가 남자인 사건을 C를 두 아이 중에서 한 명이 남자인 사건을 C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아이가 남자애라는 조건 하에서 둘 다 남자애 사건을 구하니까 첫 번째 퀘션은 이것을 구하는 거지만, 두 번째 퀘션은 PA 바 C가 된다는 거. 그래서 조건이 다르죠. B라는 조건, C라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베이즈 정리에 하면은 PA 바 B는 PB분의 PA 곱하기 PB 바 A가 되는데, PB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이가 남자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PB는 2분의 1이 되겠고, PA가 일어날 확률은 두 아이 모두가 남자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PA가 둘 다 남자라는 조건 하에서 첫째 아이가 남자일 확률은 뭐 두 아이가 모두 다 남자였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4분의 1 곱하기 1이 돼서 답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에는 PA 바 C가 되는데, PC는 두 아이 중에서 한 명이 남자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여자일 확률을 빼주면 되죠. 여사건을 생각하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모두 다 딸일 확률, 여자일 확률이 4분의 1 되니까 PC는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 PC 바 A는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죠. PA는 앞에서 계산했다시피 4분의 1이 되고, PA라는 조건 하에서 C가 일어날 확률은 두 아이 모두 다 남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이 돼서 4분의 3분의 4분의 1 곱하기 1이 돼서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To Children Problem을 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보면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답이 얼핏 보면 분명히 좀 달라야 되는데 생각을 좀 잘못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이 example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확률의 정의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합집합 PA 유니언 B 그리고 PA 교집합 B 그리고 베이즈 정리 뭐 등등등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확률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